광주 전남에는 6일 오전까지 강풍을 동반한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최대 100mm입니다.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이 노조에 정리해고 협의를 요청하는 등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노조는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민들이 후쿠시마 원전수가 방류되면 청정 전남 바다가 오염된다며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이주 여성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시스템 마련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오늘 시작된 비는 전국으로 확대돼 토요일까지 계속 내리겠습니다. 강풍과 함께 30에서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초롱 기자입니다. 이번 연휴 동안 전국이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은 저기압의 영향으로 해상에서 따뜻하고 습한 남서풍이 강하게 유입돼 많은 양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서 많은 곳은 200mm 이상, 그 외에 광주와 전남 지역은 30에서 100mm로 예상됩니다. 휴일 나들이가 어려워지자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제 날 따뜻해져가지고 밖에서 이제 친구들 만날 생각이었는데 비가 와서 못 만날 것 같아서 이제. 반면 비가 반가운 이들도 있습니다. 약한 가뭄 지역인 전남 나주와 무안 등은 이번 비로 가뭄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가 많이 와줬으면 좋겠어요. 밭작물은 아무래도 말라 있으면 뭐 심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가 많이 와야죠. 하여튼. 5일 오후부터 6일 새벽까진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비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천둥과 번개를 동반하겠습니다. 전남 해안에는 6일 오전까지 순간풍속 70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도 순간풍속 55km/h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강풍특보가 발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축대, 옹벽, 붕괴, 저지대 침수에 유의하여 취약 지역을 사전에 점검하시고 배수로 정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계곡과 하천의 물이 갑자기 불어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날 행사가 많이 계획된 만큼 현수막이나 무대 등 야외 설치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목포 해양경찰서는 기상 악화에 따라 오늘부터 오는 7일까지 연안 안전사고 위험 예보제 주의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해경은 이 기간 연안 해역과 갯바위 등 해안가 저지대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고 안내 방송을 통해 홍보, 안전 계도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방안을 놓고 그동안 입장차를 보여온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오는 10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 센터에서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날 시도지사는 광주 군공항과 민간공항 전남 이전 추진, 그리고 군공항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의 접수 시작에 앞서 마련된 이번 공식 회동에서는 군공항 이전 지역 선지원 로드맵을 수립하고 이후 후보지 선정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전남도의 요구안이 수용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태원 유진운수 이한철 회장이 다음 달까지 경영 일선에서 손을 떼기로 한 가운데 회사 정리 절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버스 회사 측은 노동조합에 정리해고 협의를 요청했고 노동조합은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입니다. 태원 유진운수가 노동조합에 보낸 해고 정리 협의 요청서입니다. 경영 악화 등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으로 정리해고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해고 예정일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태원 유진 노동조합은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해 회사의 경영 고충을 충분히 공감한다며 경영 포기 사태를 막지 못한 전라남도와 목포시, 의회 등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목포 시내버스 체제를 공공형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며 합의점 도출에 목포시와 의회가 적극 나서줄 것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목포시와 의회에 4가지 사항을 제안했습니다. 고용 승계와 고용 형태 보장, 노선 개편의 버스 노동자들의 의견 반영, 노선 직선 개편과 순환버스 개설, 출퇴근 시간 집중 배차 등입니다. 이한철 회장은 목포 시민에게
하나하는 마음으로 목포시의회 성실히 협의하고 목포형 공개버스를 만들어줄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회사가 노조 측에 이처럼 정리해고를 통보한 가운데 목포시는 이한철 회장 경영 포기 기자회견 이후 보름 만에 회사 측과 만나 노선권과 버스 등의 인수 문제 등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오는 7일 방한 예정인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와 관련해 어떤 언급을 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산 일본지 전남에서는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를 막기 위한 어민들의 생존권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방류 계획 철회하라! 목포 수협 앞마당이 이른 아침부터 북적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지면서 다급해진 어민들과 지역 정치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어민들은 오염수가 방류되면 청정해역인 전남바다가 오염되고 어민들의 생존권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어민을 좀 살려주십시오. 예? 바다가 깨끗해야 고기가 삽니다. 고기가 살아야 어민도 삽니다. 일반 시민들이 생선을 먹지 않게 되고 회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어민들의 피해가 상당히 심각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민들과 지역 정치권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에 대해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도 강하게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정부가 실질적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원자료 정보 제공을 요구하여야 한다. 어민들은 오는 7일로 예정된 기시다 일본 총리의 한국 방문도 반대했습니다. 오염수 방류 계획을 철회하겠다는 약속 없이는 방한할 어떠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나버 어민들은 삶의 터전인 바다를 위해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이 다 고사하는 상태를 막아달라는 것으로 계속적으로 반대 투쟁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 원전수가 방류될 경우 소비 위축으로 재래시장에서 40%, 대형마트에서 20%가량 수산물 소비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진도에서 술에 취한 남성들이 이주 여성 집까지 쫓아가 부부를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 남성들은 중국 사람이지 등 비하 발언을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이주 여성이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우리 사회 인식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고 피해를 당했을 때 이주 여성을 돕기 위한 시스템도 아직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이주 여성을 쫓아온 한 남성이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합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상의를 벗기도 합니다. 이 남성은 이주 여성이 집에 가는 것도 막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기 엄마가 저희가 다문화인데 저도 외국 사람인 줄 알고 저한테도 중국 뭐 어쩌고 하면서 욕설을 계속하는 거예요. 문 열라고. 2021년 기준 전남 지역 이주 여성은 6,600여 명으로 7년 전보다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이주 여성이 늘어난 만큼 이주 여성을 상대로 한 범죄도 늘고 있는 상황. 지난해 전남 여성단체에 접수된 이주 여성 폭력 피해 상담 건수는 2,900여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주 여성들은 지자체나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에게 임시 숙소가 제공되기는 하지만 일정 기간일 뿐이고 전남에 설치된 이주 여성 상담센터도 3곳뿐입니다. 에서는 이런 폭력이 발생했을 때 상담을 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이 당연히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경찰 내에서도 안전에 대한 구체적인 폭력에 대한 그 체계를 마련하는 것들이 우선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인종차별 철폐 협약에 가입했지만 이주민, 특히 이주 여성이 겪고 있는 인종차별과 혐오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남 여성단체들은 진도 한밤중 난동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진도경찰서는 이주 여성 부부를 폭행한 남성 1명은 강제추행과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또 다른 1명은 보강수사를 통해 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목포경찰서는 경찰의 늑장 수사로 폭행 사건 전 과정이 담긴 CCTV가 삭제됐다는 MBC 보도와 관련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목포경찰서 청문감사실은
피해자가 증거 영상 확보를 요청한 지 9일이 지나서야 담당 경찰관이 CCTV 영상 확보에 나선 이유 등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은 조사 내용과 목격자들이 촬영한 영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혐의 입증에 충분하지 않으면 삭제된 CCTV의 포렌식 수사도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10월 개최되는 전국체전을 앞두고 개보수 중인 목포 종합경기장 등 8개 경기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지난 2일부터 이틀 동안 목포 종합경기장 공사 현장 안전점검을 시작으로 오는 9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새로 건설 중인 3개 경기장은 준공 후 집중적으로 시설 안전점검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완도군은 완도 가용리 일대 산림 94헥타르에 숙박이 가능한 휴양관과 산림 레포츠 구역을 운영하는 산림복지단지를 조성합니다. 완도군 산림복지단지는 편백숲 조성을 위한 치유의 숲과 목재 문화체험장 등이 들어서 체험과 교육 공간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연간 87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639명의 고용 효과가 예상됩니다. 목포시 보건소가 2023년 방역소독 발대식을 갖고 유해해충 박멸에 나섰습니다. 목포시는 앞으로 여름철 방역소독 8개 반을 편성해 방역 취약지와 공원, 하천 등에서 유충 구제제를 투여하는 등 본격적인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한국섬진흥원은 가정의 달인 5월 이달의 섬으로 완도 생일도를 선정했습니다. 완도 생일도는 날마다 생일인 섬으로 항상 새로운 날을 만날 수 있는 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대형 생일 케이크 조형물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완도항 인근 해역 순찰선인 해양 3호가 친환경 항만 순찰선으로 대체 건조돼 지난 3일 취항했습니다. 해양 3호는 완도항의 항만 질서 확립과 선박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순찰선으로 전기 추진기를 사용하면 8노트, 경유기관을 사용하면 최고 34노트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한평군과 경기도 용인 특례시가 공동 발전과 번영을 위한 자매 결연 협약을 맺고 교류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